어이구.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의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은 노문화재단 홍학자 이지영입니다. 2026년은 백건우,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데뷔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70이라는 나이, 여기 이 숫자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또 특별히 올해가 80세 생일을 맞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 오랫동안 연주자를 수식하는 그 어떤 문구로 건반 위의 구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앨범, 한 작품을 대할 때마다, 작곡가를 대할 때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일종의 수혜자의 길을 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 그 음악평론가 이순열 씨가 이름을 붙이셨었는데요. 올해는 이 슈베르트라는 작품을 가지고 무대에 서게 됩니다. 우선 앨범을 3월 26일에 발매를 했고요.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13번, 14번, 그리고 18번, 20번 이렇게 앨범에 수록이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도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4월 3일부터 부산으로 시작해서 9월까지 전국 14개 도시에서 리사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그리고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80세 생신이신 5월 10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통된 질문일 것 같은 것들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황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근원? 네.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좀 나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편안하게 음악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올해 데뷔 70주년이라는 말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이렇게 나라마다 이제 뭐 특색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나이와 숫자에 좀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자님들이 잘 쓰실 수 있을 만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해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연주 생활하면서 참 연주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하고 또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생활이 계속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70년, 80세가 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거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요즘 제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대화를 나눠봤을 때도 그 자유롭다, 너무 자유로워졌어 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앨범을 선택을 하실 때 이 슈베르트 작품을 가지고 선보이게 됐는데, 슈베르트, 왜 이 시기에 슈베르트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슈베르트가 어떤 음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참 슈베르트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늘 들어오던 작품들이지만 동시에 정말 특별한 작곡가인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그 레코드 그 노트 쓴
그 친구가 스트라빈스키가 한 말을 적었더군요. 근데 참 저도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듣다가 잠이 오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날 테니까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 음악이 때로는 인간이 쓴 건가 천국에서 온 건가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작품은 보게 되면 작곡가가 구상을 하고 이걸 만들고 그 노력한 게 보이는데 슈베르트의 음악은 그냥 흘러나오는 그러면서도 참 인간이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좀 모차르트하고도 비슷한데 어떻게 보게 되면 모차르트는 더 굉장히 그 구성에 있어서 더 복잡하고 그런 데 비해서 슈베르트는 그것보다는 또 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80이 돼서 슈베르트를 선택한 것보다도 이게 보게 되면 한 음악인이 물론 한 시기에 어떤 작품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지만 일생 동안 그 많은 작품을 많은 작품과 같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지금 선택해서 이 곡이 나왔다 그렇게 안 느껴져요. 항시 같이 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도 슈베르트 앨범가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지금 소나타 13번, 14번 그리고 18번, 20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굳이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요? 시간적인 제한이겠죠. 지금 전곡을 녹음한다는 거는 무리고, 사실은, 한두 곡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5곡을 하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되면 2장도 안 되고, 석장도 안 되고, 좀 이게 너무 많아서 넉 장으로 그냥 결정을 했죠. 4곡으로. 이제 4월부터 전국 투어가 있는데 이 전체 4곡을 연주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 브람스 발라드를 넣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연주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제가 지난 2, 3년 동안 모차르트를 주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클라비코트 같은 연주법에서 오케스트럴한 그런 피아노를 다루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브람스 협주곡도 그리고 이 발라드는 브람스 발라드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이번이 처음이에요. 브람스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곡을 썼죠. 깊이가 있는 곡. 이 올해 일정 중에 하반기에는 선생님 자서전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갈무리해서 책들도 있고 그런데 직접 쓰신 내용은 굉장히 좀 숨겨졌다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이게 오해가 있었다면 이렇게 잡아보고 싶다라는 의식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내용은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몇십 년 역사를 얘기하자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난 60년, 70년 사이에 세상도 많이 변했고 제가 겪은 그 세계도 많이 변했죠.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구라파, 중국 다 그 변하는 그 시대에 뭐 연주 생활하면서 겪은 이야기가 사실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을 알리는 것도 나의 의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쓰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기 파이낸셜 리서치센터라고 합니다. 네. 저기 13년 만에 다시 모차르트를 녹음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슈베르트. 슈베르트. 네, 모차르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히 떠났다가 다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짓기까지 한때는 한 곡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 곡을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고 그거 끝나면 접어놓고 그 다음 걸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그게 다 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음악이 그 시기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필연적이라고 그러나 그게 꼭 내가 치고 싶어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 내가 곡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곡이 나를 선택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기 추가로 보도자료에 보면 이번 선택은 제 연주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우릅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나요? 아마 그게 제가 초기 때 녹음한 것이 슈베르트의 마지막 비플랫 소나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라벨 전곡을 녹음하고 나서 두 번째로 녹음한 게 무소르스키의 피아노곡 전곡을 녹음하고 세 번째로 녹음한 것이 슈베르트 비플랫 마지막 소나타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제 눈앞에 그 마지막 소나타 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곡하고 정말 같이 삶을 같이 한 것 같고 근데 지금 다시 슈베르트 소나타로 돌아왔다는 거는 정말 그 중간에 뭐 소품도 녹음했고 연주도 계속 해왔고 근데 그게 꼭 한 작곡과 한 작품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1000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음악의 그
세계를 알고 싶고 우리가 접근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니까.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곡이 음악 세계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은 사실 그 음악 세계의 한 부분밖에 안 됐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네,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입니다. 어쨌든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 잠깐 해주셨는데 슈베르트의 많은 곡들 중에서 이 네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해주셔도 좋고 나에게 이 네 곡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녹음하실 때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옛날 얘기겠지만 슈베르트 처음 들었을 때 혹시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처음에 뭘 들었는지. 근데 몇 번이지? 663? A 메이저. 그게 제가 처음으로 공부한 슈베르트 소나타예요. 이 곡을 선택한 거는, 그러니까 제 마음하고 통했다고 그럴까요? 특히 곡을 선정할 때는 그 곡이 나한테 뭔가 말하는 게 있을 때 이제 선택하게 됐죠.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말로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소리로서 그걸 표현하고 싶지.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른 이 작가나 철학가들이 음악을 풀이한 걸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그분들은 글로 음악을 표현해야 되니까 때로는 상상 못할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는 나보고 곡을 설명하라 하게 되면 저는 조금 그걸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소리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나의 의무고 그걸로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로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연주자로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664번, 13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처음 공부하신 곡이라고 합니다. 한번 락마니노프 3번 협주곡을 연주하는데 연주 바로 직전에 사람들 와서 그 곡을 설명을 하라고 난 말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어. 그걸 어떻게 거기서 뭐 곡의 구조를 얘기하겠어요, 뭐 역사를 얘기하겠어요, 뭐 다 그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날 연주로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거절하고 나왔어요. 네, 저
국민과 정치학자 뒤에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제가 초반에 약간 주차 때 늦게 와가지고 혹시 선생님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조금 말씀하셨나 어쩌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이 올해 그 데뷔 70주년이기도 하고 연세가 이제 80세가 되셨기 때문에 아까 나이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래서 독자나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어떤 70주년을 맞는 그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나이가 80세가 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원로 연주자들한테 사실 나이가 들면 조금 여러 가지 예술적 완성도나 뭐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계속 그런 음반을 내시고 연주를 다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게 궁금할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올 하반기에 그 자서전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더 관련해가지고 이번 공연이 좀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거나 뭔가를 조금 끝맺음을 또는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의미를 담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책에 담은 내용도 좀 미리 궁금하자면 선생님께서 이 70년이라는 연주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뭐 본인에게 기뻤던 일이라든가 조금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걸 좀 미리 소개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 세계는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항상 있어요. 그것이 뭐 협주곡이 될 수도 있고 뭐 솔로 리사이틀이 될 수도 있고 챔버 뮤직일 수도 있고 뭐 리더 반주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면 계속되겠죠.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오랫동안 연주한다는 그거 하나 자랑스럽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음악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건 계속되는 거죠. 선생님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그게 방식이 솔로든 협연이든 또는 가곡 반주든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게 선생님한테는 정말 이제 나한테는 은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선생님. 그래서 연주를 하고 싶다. 그게 맞나요, 선생님? 그게 다른 직업하고 달리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은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아직도 있고 모르죠. 그리고 워낙 좋은 곡들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다 그건 못하죠. 일생이 너무 짧아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인 그 피아노 소나타 13번은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건 결국 소나타 13번이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답을 찾고자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피아노 소나타 13번은 어떤 질문을 선생님께 품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13번이 문제가 아니라 곡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해를 했다 생각을 해도 몇 년 후에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 못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한 곡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적어도 3번은 되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좀 있는 연주자들 사이에서 그만큼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뭐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뭔가 아직도 불만스러운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곡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죠. 돌아오고. 근데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아까 질문이 겹쳐서 하나는 빼기라고요. YTN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많은 음악이 좀 소개되지 못한 게 있다고, 음악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음악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저희한테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나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답을 찾지 못한 또 다른 곡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제가 사실 연주한 곡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레퍼토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시작도 못한 곡들이 너무 많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뭐 동구라파 레퍼토어도 그렇고 스페인 레퍼토어도 그렇고 사실 영국 피아노 사실 제가 그 디나르 축제 하면서 한 해 영국 음악을 주제로 그 축제를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영국에 그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너무 많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연주자들이 많은 레퍼토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거는 현대 작품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줄리아에서 공부할 때는 현대 음악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유럽에서도 특별히 현대 음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곡을 많이 못했는데 물론 작곡가하고 직접 작업도 해보고 세계 초연도 해보고 뭐 내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연주도 했지만 우리는 쓰여진 곡을 청중들한테 알리는 그 역할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200년, 300년 전 음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나 그런 질문도 해보고, 또 하나는 내 손으로 의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울리는 그 소리를 우리가 책임지고 좋은 연주를 한다 하게 되면 그 이상 정말 흥분된 일이 없죠. 저희들에 의해서 세상에 그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 일인데 그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 앨범 전에 구에스카스 앨범도 내시고 또 작년에는 구레츠키 피아노 협주곡을 또 한국에서 선보이셨기 때문에 네, 열심히 백건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레츠키 그 피아노 협주곡은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동구라파가 문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공연을 다니면서 이제
폴란드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연주자들을 호텔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장실에서 이제 자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하루는 아침에 8시인가 8시 반인가 자고 있는데 어디서 그냥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라디오를 이렇게 크게 틀었나 하고 이제 잠옷을 입고 나왔더니 무대에서 연습을 벌써 오케스트라가 시작을 했는데 그 고레츠키 피아노 협주곡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듣고 야, 이 곡이 참 훌륭한 곡이다. 정말 언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그 고레츠키 그분이 이제 그 심포니 3번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셨는데 미국 시카고인가 어디서 연주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거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뵐 수가 있었는데 그날 정말 특별한 세션이 있었죠. 우리 초대한 분이 고레츠키 선생한테 그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 참 무례한 질문인데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그 곡을 직접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낸 시간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곡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무지치 그룹이 하기에 딱 맞는 그리고 또 모차르트하고 대조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무지치와 같이 했었던 그 공연 말씀이십니다. 또 질문, 네, 저 뒤에. 예, 안녕하세요. 미래뉴스 김영식입니다. 또 있습니다. 선생님 리사이클 공연장 가면은 보통 다른 공연장보다 연령대가 높은 관객들이 앉아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관객들도 선생님과 같이 음악적인 어떤 시간대에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나 관객들한테 이번 음악이 슈베르트 음악과 선생님의 음악적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2시간, 1시간 반, 2시간 동안 듣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건 각자에 딸렸겠죠. 우리가 얼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들릴 거고 본인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이거는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들으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가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각자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뭘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각자 그 경험이 참 묘하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한참 스크리아빈에 빠져 있을 때
나도 궁금해가지고 이 곡이 듣는 사람한테 어떤 느낌을 주나 해가지고 어떤 음악하시는 분을 한 분을 앉혀놓고 한 70몇 분을 그냥 스크래비만 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분 그 리액션이 참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죽음에 이렇게 가깝게 간 적이 없다고, 죽음을 이렇게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이 줄 수 있는 그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열정 소나타를 듣고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자기 말로 어린아이같이 엉엉 그냥 소리 내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각자 느낄 수 있는 그 세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알 수가 없죠. 참 나도 뭐랄까 알리시아 델레로츠와 카니큐어에서 이제 제가 녹음한 고이에스카스를 이제 쭉 연주를 하셨는데 그때 초겨울이었어요. 카니큐어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추웠는데 완전히 그냥 햇빛이 쬐는 것 같았어요. 밤중인데 그 음악에서 온 그 열이 그냥 남아가지고 뉴욕 시내를 걸으면서 이렇게 정말 훈훈할 수가 없구나 그런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알파인 심포니를 영국에서 들었는데 정말 폭포가 보이고 햇빛이 보이고 숲이 보이고 정말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훌륭한 연주는 정말 우리의 그 플라톤이 얘기했듯이 환상의 날개를 달아준다고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입니다.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표현할 때 건강이 구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구도자라는 게 뭔가 하고 해서 찾아봤더니 어쨌든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별명이 본인이 이 별명에 적합한 사람인지 혹은 마음에 드시는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하나는 또 하나 지는 배우자께서 사망하신 지 조금 되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각별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시고 나서 선생님 음악 세계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악 세계가 뭐 사람들은 그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생을 음악하고 살다 보니까 그거의 연속인 것 같고 구도자라는 그 질문은 사실 여러 번 제가 받았는데 누구나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고 노력하는 분이면 다 구도자예요. 직업이 뭐든 꼭 종교에 하는 그게 아니죠. 좀 무거워요. 남들도 다 같이 하는 건데. 참고로 이 별책은 그
예전에 있었던 월간지 음악동화 편집장이었던 이순열 편집장, 음악평론가께서 지어주신 별칭입니다. 다른 질문, 지금 시간이, 네. 장지영 기자님. 아까 제가 너무 질문 한 번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답변을 다 많이 안 하셔서 그 하반기에 자서전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일생을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이렇게 알릴 것도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 자서전을 쓰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혹시 뭐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자서전에 담길 내용 좀 일부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좀 본인께서 이 자서전에서 조금 더 알리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쓰게 된 동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돌이켜 보게 되고 또 돌이켜 보면 제가 겪은 그 세대, 그 세기가 굉장히 지금하고 다르다는 걸 느껴요. 제가 줄리아드 뉴욕에 간 게 1961년이거든요. 그 당시 그 뉴욕의 음악계가 어땠는가 하는 건 지금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역사상 정말 거대한 연주자 작가들이 활동을 할 때니까 뭐 그냥 이름만 대더라도 호르비츠, 뭐 루비스타인, 루돌프 서킨, 뭐 크라가라우, 뭐 클리프 컬슨, 뭐 끝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던 때예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 사람들의 음악 세계도 다르고 그 당시 뭐 지휘자도 바랄 게 없죠. 우리는 번슈타인이 바로 옆집에서 매일같이 지휘를 하고 있었고 조지 셀, 유진 올만디 끝이 없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 하여튼 제가 경험한 게 뭔가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에 대한 이 태도도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싫고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무엇보다도 음악을 생각하고 음악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콩쿠르에서 젊은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요청을 좀 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한마디로 너는 음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고서는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한참 갸우뚱하더니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한테는 콩쿠르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고 빨리 이름이 나는 게 중요했고 어딘가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했지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을 진정한 음악인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멀어졌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음악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네, 지금 11시 55분이어서 질문을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못 하시니. 네,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대응의 조은배 기자라고 하고요. 선생님께서는 그 한국 클래식 음악계 1세대시고 사실 개척하신 분이신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클래식 음악계도 젊은 아티스트들이 한국 대표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고 또 대중음악계도 뭐 BTS 같은 아티스트들이 나왔는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활동하셨을 때와 지금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서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음악을 들으려면 모든 게 달랐어요. 악보를 구하려면 상점에 가서 악보를 찾아야 되고, 음악을 들으려면 레코드 상점을 가가지고 LP를 구해야 되고, 정말 집에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감상을 한다 하게 되면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그걸 들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누르기만 하게 되면 무슨 장면이든 뭐든 누구 연주든 몇 년도 뭐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는 인포메이션으로는 좋지만 참된 교육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런 인포메이션이 많지만, 제가 유럽으로 간 이유가 그런 인포메이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게 되면 음악을 한다 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음악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음악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자기 자신에서 또 음악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기 자기 발현이 될 수 있죠. 지금은 그 사람이 연주도 연주지만 CD가 얼마큼 팔렸는지 그걸 뭐라 그러죠? 유튜브에 몇 명이 봤는지 그것이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위태롭죠. 위험하죠.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로 결정한다는 건 우리 본인이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 그럴까 영향을 받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제가 이제 불란서에 살고 우리 딸이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국민학교를 가는데 첫 번 그 숙제가 시를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그 시에서 너는 무엇을 느끼느냐는 것을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생각을 구상을 해보라는 그게 숙제였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어진 답은 저는 거부해요. 생각이 되면 주어진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음악에 있어서는 그 말을 잘 인용을 하는데 올리비에 메시앙이 진실은 계속 변한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로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답변은 좀 기다리고 있으면 또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금 12시가 돼서
네, 알람도 울렸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후배 연주자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12월에 백건호와 영 비로투어서라는 타이틀로 젊은 피아니스트들하고 같이 무대에 오르시는데 예전에도 후배 연주자들과 4대 피아노 같이 연주하신 적도 있고 또 후배 피아니스트였던 김선욱이 경기 필하모닉 상임으로 데뷔 무대를 가졌을 때 또 협연자로 나서 주셔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마음과 이런 행동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마무리 하실 말씀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백건호 앨범 발매 및 공연 관련해서 기자간담회